잘 보이시나요? 채팅창에 간단하게 잘 보이시는지 안 보이시는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공유를 지금 드렸는데 잘 나오시나요? 네. 자, 오늘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FS 2022 업데이트 및 PCB 시뮬레이션 파워업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겠는데, 제 이름은 김한석이고요. 네, NCS 코리아에 좀 오래 근무했습니다. 제일 오래 근무한 직원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목처럼 PCB에 대한 해석 속도를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할까 하고요. 저희는 이제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HFS 스피드업 메소드를 Best Known Method BKM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실제 예제들이 얼마큼 빨라지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주제는 2022 알론 나온 지 꽤 됐죠. 예, 그리고 R2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론 R2 1년에 두 번밖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안 하는데요. 요 내용 중에서 HFS 관련된 걸 모아서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핫한 2022 R2는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핫한 자료가 되겠고요.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플렉서블 PCB를 갖다 저희가 HFS3D 레이아웃해서 쉽게 만들어내는 방법, 이 툴이 만들어졌는데 이거에 대한 동영상 데모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EMA3D 케이블이라고 하는 저희도 FTT 솔버가 갖고 있는 툴이 하나 있는데요. 이전에도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몇 개의 케이스 스타디를 갖다 통해서 저희가 소개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제 발표 시간은 40분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QA 창이나 채팅창에 책을 주시게 되면 저희 다른 직원들이 저한테 넘겨주시게 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브레이크 얼마든지 가능하시니까요.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세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스도, 베스트 노 메스도라고 하는 BKM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최신 버전을 사용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게 왜 좋냐면요. HFS는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솔버를 계속 개량시키고 또 좋게 안정적인 솔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전 버전보다는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2022 R1과 2022 R2의 솔버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정도로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좀 더 빠른 버전, 좋은 솔버를 사용하시는 건 첫 번째 얘기 드리고요. 예전에 사실 이제 저희 고객들 중에는 한 1년 정도 딜레이가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나온 지 바로 나온 것들은 좀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물론 뭐 버그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솔버만큼은 최신 솔버를 쓰시는 게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으니까 첫 번째가 이제 최신 버전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HFSS는 HFS 3D와 HFS 3D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두 개의 차이는 3D는 메케니컬 캐드를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모든 게 하나의 오브젝트 베이스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3D 레이아웃은 일렉트리컬 캐드를 불러들여서 넷 베이스의 어떤 작업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D 모델을 3D 레이아웃은 3D로 안 그리고 2D로 그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레이어스트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레이어스트보다 뭔가 그리면 바로 2D로서 3D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본적인 모델 데이터가 3D 레이아웃은 3D에 비해서 적습니다. 메셔도 다릅니다. 뒤에 이제 메셔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3D 레이아웃은 P 메셔, 더 새로 또 추가된 P 플러스 메셔라고 하는 메셔가 있는데요. 이 메셔들이 3D에 비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써야지만 되는 이유고요. 제가 뭐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필드 결과와 S 파라미터는 완벽하게 퍼펙트리 똑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굉장히 세이브되는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보시면 왜 이걸 써야 되는지라는 걸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토 HPC,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인데 오토 HPC 항상 켜 있는데 이거 이렇게 당연히 쓰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또 어떤 환경에서는 이게 오토로 안 되고 매뉴얼로 어떤 태스크를 코어를 할당시켜 가지고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 그림이 바로 HFS, HPC 세팅에서 오토로 세팅하는 유즈 오토매틱 셋업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이 박스, 조그마한 박스인데요. 이 박스를 해제하고 세팅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으면 속도 면에서 물론 뭐 경험이 많고 태스크 베이스의 코어를 최저가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저희 툴이 돌아가면서 메쉬를 어댑티브하게 짜거나 또는 만들어진 최종 파이널 메쉬에서 프리퀀시 수입을 해서 결과를 뽑을 때 코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 코어가 몇 개씩 들어가서 어떤 작업을 태스크 베이스로 해야 될지를 감히 결정하기에는 이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세팅은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최적의 속도 스피드업을 할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환경은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 더더욱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을 쓰실 때는 꼭 이 옵션을 세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벤치마킹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에이스 분들한테 연락하셔가지고요, 같이 테크닉 서포트를 받으시면서 진행하셔야지만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네 번째나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를 체크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좀 더 빠른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피지컬한 케이스 스타디를 한번 해볼 건데요. 멀티 패키지 모델입니다. HFS 3D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델이고요. 얘를 HFS 그대로 컨버트ment 시켜서 익스포트해서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세임 모델이고요. 세임 머신에서 돌렸고요. 머신은 49화에 512기가 메모리를 갖고 있는 머신입니다. 그렇게 큰 메모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뭐 이 정도면 30개 정도의 포트는 손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돌려봤고요. 물론 이제 오토 HPC 코어 세링은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이랬을 때 HFS 3D 대비 3D 레이아웃은 7.5배 스피드업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은 머신에서 보인 프로파일 파일인데요. 보시면 해석 시간 자체가 7배 차이 나는 걸 바로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결과는 UI는 다르지만 왼쪽에 보이시는 색깔띠의 필드의 덴시티가 이 필드인데요. 똑같이 세팅을 한 거거든요. 거의 완벽하게 똑같으시죠. 눈을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을 정도 거의 똑같으시고요. 마찬가지로 등가 모델을 만들어내는 S 파라미터 역시 왼쪽에 보시는 이 스케일링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50dB까지 나와 있는 값들인데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 얘기는 당연히 똑같다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 메시어는 완전히 다른 거죠. 솔버는 같지만 메시어는 다른 그런 메시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똑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7.5배 스피드업, 굉장히 빠른 스피드업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신다고요? 김계수님, 지금도 안 들리시나요? 다른 분들 어떻게? 네네. 네. 네, 그대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키님. 그다음에 이제 이런 메시어가 다르다는 걸 갖다가 조금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하나 열었는데, 위에는 이제 HFS가 갖고 있는 어댑티브 솔버에 대한 S 파라미터의 어떤 수렴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메시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S 파라미터는 변함이 없이 하나의 점으로 계속 고정되어짐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잘 어댑티브 메시어가 항상 일정한 값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HFS 쓰는 넘버원 이슈 중에 하나이죠. 질문 주셨네요. 예. 박정필님, HFS 2022R1의 기본 세팅이 되는 HFS는 퍼스트 오더, 3D 레이아웃은 믹스드 오더인데 같은 모델의 C 차이로 S판이 약간 다르던데요. 이거는 오더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믹스드 오더와 퍼스트 오더의 차이는 보통 저희가 이제 퍼스트 오더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퍼스트 오더와 다른 제로 오더나 그 외에 다른 오더, 세컨 오더들을 갖다 쓸 수 있게 자동으로 세팅해 주는 게 믹스드 오더인데요. 저는 추천은 믹스드 오더를 많이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 이터레이티브 솔버 쓰려면 또 역시 믹스드 오더를 쓰시는 게 맞고요. 믹스드 오더가 최적의 열과값을 뽑는 걸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메시어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1989년도에는 처음에 만들어진 메시어는 클래식 메시어라고 하는 건데요. 클래식 메시어는 단점, 만들기 어렵다. 시간 오래 걸린다. 그렇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스위프 스피드를 갖고 있는 그런 메시어입니다. 플래너 구조고요. 그래서 이런 클래식 메시어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모델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메시를 못 나눠요. 이게 가장 큰 HFS의 크리티컬 포인트였죠. 그래서 2009년에 드디어 타워 메시어가 추가가 됐습니다. 클래식 메시어와 타워 메시어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도 메시어를 잘 나눌 수가 있었고요. 2009년 정도 되면
웬만한 구조는 뭐 메시를 못 나눈다는 얘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비트리한 3D 구조에 대한 메시를 잘 나눌 수가 있었고 힐링 펑션도 꽤 많이 예전보다 많이 진보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툴이 하나 추가된 거죠. 2014년 HF3D 레이아웃이 만들어졌고요. 이 레이아웃은 기본적으로 P메셔라고 하는 메셔를 사용합니다. 레이아웃 베이스이기 때문에 항상 층이 쌓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테트라헤드라 메시가 아니라 여기 보시는 이쪽에 보시는 요 메시가 테트라헤드라 메시인데요. 다면체 구조가 아니라 층과 층에다가 트라이앵글을 그리고요. 트라이앵글을 서로 연결해 가지고 프리즘 형태를 만드네요. 프리즘을 3개로 자르면 3개의 테트라헤드라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메쉬를 나누는 구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메쉬를 나눌 수 있는 게 일단 프리즘을 쫙 만들고 자르기만 하면 테트라헤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힘에서 그 이니시메이션 속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어디에 장점이 됐냐면 PCB를 풀 때 너무나 편한 거죠. 그래서 SF3D 레이아웃은 PCB를 풀기 위한 툴이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예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7배가 넘는 스피드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이 모델이 설명을 자세히 안 했지만 솔더볼도 있고요. 와이어본드도 있습니다. 멀티 와이어본드 PCB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3D 구조로 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죠. 네, GF3D 레이아웃에 PCB 부분은 다 P메셔로 메셔로 나누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나오는 이러한 메시어가 또 하나 더 있는데 P 플러스 메시어를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P 플러스 메시어는 HF3D 레이아웃이 갖고 있는 와이어 본드나 솔더볼이나 이런 3D 오브젝트를 푸는 새로운 메시어입니다. 2021년도에 새로 나왔고요. E키드하고 M키드를 다 3D 레이아웃에서 손쉽게 다룰 수 있게 된 거죠. 예전에 2014년에 나온 3D 레이아웃은 사실은 이제 이런 3D 부분 존재하면 걔는 타우 메시어가 풀어서 HFS 솔버에서 타우 메시어로 푸니까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 타우 메시어를 또 개선시킨 게 2019년에는 저희가 타우 플렉스 메시어라는 게 나왔습니다. 기존의 타우 메시어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메시 스피드. 얘는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메시를 무조건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사실 시작이 된 게 타워 플래시 메시어는 S사의 스마트폰 모델을 풀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아비추리한 3D를 좀 더 빠르게 메시를 나눌 수 있는 것으로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웬만큼 복잡한 아무리 복잡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모델도 메시를 손쉽게 치고요. 해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플래시 메시어보다 이 타워 메시어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수입시키는데. 빨리 메시를 나누지만 빨리 메시를 나누는 데 비해서 클래식 메시보다 수입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아비추리한 구조에서는 당연히 그런 아비추리한 구조에 의한 메시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플래너 스트럭처의 클래식 메시어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장단점이 됩니다. 이게 메시가 빨리 나눠지면 수입이 좀 오래 걸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타워 플러스 메시어는 P 메시어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스피드와 여기 보시면 어베러지 10배 최소한 빠르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PMS를 결합시키게 되면 HFS3D가 갖고 있는 타워 플렉스 메셔가 갖고 있는 메시 스피드보다 훨씬 빠르고요. 결과도 엄청나게 빨리 나오는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P 메셔와 P 플러스 메셔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쓰셔야 된다고요? HFS3D 레이아웃 쓰셔야 됩니다. 뒤에는 나오겠지만 3D 레이아웃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HFS3D와 3D 레이아웃을 비교하는 경우인데요. 심플한 그냥 PCB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PCB를 갖다 저희가 풀었는데요. 3D보다 엄청나게 빨라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빠른 스피드업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매뉴얼 메쉬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니셜 메쉬를 짜고 어디티브하게 메쉬를 들어가는 것보다 폴러폭의 2배 정도, EW 정도의 메쉬를 시딩을 했어요. 그래서 풀었을 때 굉장히 빠른 컨버전스 크리테리어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 이유가 이제 하이 어스펙트 레이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2, 3,000배가 넘는 PCB의 가장 얇은 선로의 폭과 길이의 폭중이 존재했을 때는 어댑티브 메시가 좀 늦거든요. 빨리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네요. 부품이 모델로 암호화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HF를 사용해야 하는데 설명하시는 메시어 중 HF에서 동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모델로 암호화된 엔크립트되어져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내용을 볼 수는 없지만 유저가 디파인 되어 있는 메시어가 있습니다. 즉 처음에 엔크립트를 할 때 이 부분은 어떤 메시어로 쓰라고 디파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크립트되어 있는 어떤 컴포넌트 라이브, 3D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사용하실 때는 처음에 만든 사람의 의도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메시를 쓰게 돼 있고 유저가 바꿀 수 있는 건 없는 부분들. 그거는 3D 컴포넌트를 불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어떤 메시를 쓰는 건지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그것마저 안 보이신다면 그거는 이제 그 3D 컴포넌트 모델을 제공해 주는 분한테 물어보셔야지만 됩니다. 당호진님이 질문하시네요. P메셔가 인터폴레이팅 시비에 오래 걸리는 이유는 P메셔는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잉 두 개를 만들어내는 그런 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만들어지긴 하지만 메시 자체가 수가 많습니다. 인터폴레이팅 시비를 했을 때 매트릭스의 크기는 원래 이제 P메셔는 메시 자체가 갖고 있는 정보량은 작지만 데이터 메시 개수가 크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메셔를 사용하시면 대신에 이제 컨버전스가 좀 늦으세요. 예를 들어서 HFSS의 파워 플러스 메셔가 6분 만에 수렴했다고 하면 얘를 P메셔로 바꾸게 되면 10번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렴도가 늦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매트릭스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약간씩 여러분 이제 컨버전스 크리테리아가 조금씩 바꿔가면서 컨버전스 값들을 조절해가면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델 솔루션인데요. 예, 모델 솔루션은 셋업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3D 컴포넌트. 뒤에 이제 3D 컴포넌트 나와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D 레이어 결과는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게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요. 거의 똑같게 결과가 나왔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가 보통 잘 아는 메모리 모듈을 저희가 풀었던 건데요. 다 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의 칩에 대한 DQ, DQS, 비자, 패드 이런 것들을 풀어서 저희가 20개의 포트를 20개까지 풀어본 거고요. 숄더 범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이건 잘 보시면 색깔이 다르죠. 이 IC하고 뒤에 있는 메모리 모듈하고요. 이 얘기는 PCB on 패키지를 진행한 겁니다. PCB 위에 패키지까지 올리는 거고요. 패키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 솔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 모델이 들어가 있는 부터 16층이라고 얘기했죠. 패키지 2레이가 들어가 있는 솔더 범퍼하고 솔더 볼까지 다 합쳐져 있는 상태에서 솔빙을 했고요. 여기 이제 MSC 컴포넌트까지도 추가해서 풀어진 결과인데요. 보시면 P메셔를 이용한 3D 레이어 결과가 그냥 타워 플렉스 메셔를 사용한 결과보다 이거는 뭐 굉장히 빠르지는 않지만 확실히 빠른 걸 알 수가 있죠. 이 이유는 사실 이제 저희가 다시 좀 들여다봐야겠지만요. 일단은 타워 플러스 메셔가 속도가 되게 빨라졌어요. 이 당시. 지금 이제 얘는 P 메셔밖에 안 쓸 때였기 때문에 P 플러스 메셔도 같이 쓰게 되면 좀 더 빨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P 메셔와 타워 플러스 메셔만을 비교했을 때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P 플러스 메셔에 대한 벤치마킹 리절트인데요. 22개 벤치마크 프로젝트와 30개 벤치마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전체가 한 52개 정도 진행이 됐는데 22개는 ECAD하고 MCAD. ECAD하고 MCAD라고 하는 거는 MCAD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본드 바이나 솔더 범프, 솔더 볼이 들어가 있는 구조라는 얘기고요. ECAD라는 건 PCB only로 이제 풀어지는 그런 구조겠죠. 그래서 30개 벤치마킹을 했지만 대부분 스피드업이 한 10배 정도가 나왔고요. MCAD가 들어가면 이제 P 플러스 메셔가 사용이 되는데 이때 한 6배 정도의 스피드업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게 P 플러스 메셔라고 하는 패키지하고 PCB를 풀 때는 3D 레이아웃 P 플러스 메셔로 풀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뭐 스몰 밴드위스나 패스트 컨버전스 특성은 뭐 거의 대부분 다 만족하고 있고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도 일부 있지만 믹스드 오더로 풀었을 때 뭐 좋은 결과를
그래서 이러한 메시어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해야 되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HFS가 2021부터는 메시 퓨전이라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3D 컴포넌트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3D 모델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지만 유저가 메시 리진을 디파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게 메시 퓨전입니다. 즉 내가 해석하려는 오브젝트를 자릅니다. 디바이드 앤 컨커러하고 다 잘라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결과를 다 모으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잠깐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정진희 님, EM 챔버를 포함한 해석에는 수렴이 어려웠습니다. HFS를 레이아웃 사용한다면 수렴 속도가 좋아질까요? EMC 챔버를 포함하는 해석, EMC 챔버에는 저희가 굉장히 강투자가 강유전율을 갖고 있는 어떤 흡수율이 좋은 그런 챔버 환경을 모사하는 또 모델들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집어넣고 푼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EMC 챔버 안에 들어가 있는 해석해야 될 오브젝트하고 바깥의 챔버의 사이즈가 크게 차이가 난다면 일단은 뭐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수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 엔지니어들 만나서 설명을 들으셔야 될 건데 EM 챔버를 어떻게 모사할지부터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EM 챔버를 바운더리를 처리해서 빨리 풀어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레이아웃을 사용한다면 수렴 속도가 좋아질까요? 자, 이 EM 챔버 같은 3D 구조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고 그 안에 테이블이 있고 탁자가 있고 위에 PCB가 있고 PCB에 소스를 디파인해서 전체를 해석한다고 하시면 PCB는 3D 레이아웃 컴포넌트로 이용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HFS 안에 PCB 같은 걸 3D 레이아웃 컴포넌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PCB 부분은 3D 레이아웃 솔버로서 메시로서 사용해서 풀 수 있게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100% 3D를 푸는 거에 비해서 P메서가 P 플러스 쓰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속도가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애쉬 퓨전의 기능과 그리고 3D 컴포넌트의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EM 챔버가 되면 좀 뭔가 좀 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플리파이 단순화시키고 바운더리를 처리하고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네요. 이어서 진행드리겠습니다. 일단 메시 퓨전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디펜던트 메시 리즌이 존재합니다. 즉 메시를 내가 요 영역은 클래식 메시어로, 요 영역은 파워 메시어로, 요 영역은 파워 플러스 메시어, 요 영역은 P 메시어로, 요 영역은 P 플러스 메시어로 멀티로 잘라진 디바이드 앤 컨커니까요. 잘라진 이제 하나하나당 메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끔. 그래서 멀티스케일 어셈블리 되어 있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거죠. 안테나 해석이나 패키지, PCB 또는 IC 패키지 여기서 다 쓸 수가 있고요. HFS 그 기능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메시 퓨전이 HFS를 계속해서 골드 스탠다드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플렉서블 PCB가 존재하는 구조에서 PCB 부분은 P메셔로 풀고요. P메셔 위에 이제 어떤 컴포넌트들이 존재한다고 하면 커넥터의 오브젝트나 이런 것들은 파워 메셔를 쓰고요. 구조가 단순한 그런 것들은 클래식 메셔를 써서 결합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빠른 결과를 내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메시를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심플한 요거는 뭐 옛날 자료이긴 한데 SMD 인덕터가 이제 테스트 보드에 놓여 있습니다. 이 SMD 반을 툭 잘라 가지고 위는 파워 메셔로 쓰고요. 아래는 플래시 메셔나 뭐 P 메셔로 쓰는 거죠. 이렇게 되면 두 개의 메시가 달라요. 그러면 메시를 다르기 때문에 뭐를 하셔야 되냐면 메시 어셈블링을 하셔야 돼요. 컴포넌트끼리. 그래서 타워 클래스 또는 뭐 P 메셔들을 이렇게 어셈블리 시켜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어셈블리 기능이 필요한데 어셈블리 했을 때 과연 결과가 전체를 다 3D로 풀었을 때랑 똑같을까?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완전히 똑같고요. 인덕터 같은 경우 Q 값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인덕터 값이 달라지면 안 되는데 거의 똑같은 결과를 내는 거 확인했고요. 30만 원 정도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동영상이 잘 보시나요? 네, 나오시는 것처럼 필드 데ን시티도 중간에 끊기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메시어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의 네이티브 메쉬하고 위에는 다른 메쉬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네이티브니까 컴포넌트 메쉬는 이제 컴포넌트 라이벌인데 위에는요. 이 두 개가 잘 연결돼서 결과를 보여준다는 얘기고요. 문제없이 잘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P메쉬와 타워메쉬가 같이 사용된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P메쉬가 어디 사용되느냐? 아래에 있는 보드입니다. 타워메쉬가 어디 사용되느냐? 위에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즉 인덕터는 컴포넌트 메쉬는 타워메쉬고요. 아래에 있는 PCB는 P메쉬예요. 합돼서 솔빈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메쉬 퓨전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들을 내가 사실 이제 어떤 오브젝트를 딱 불렀을 때 이 메쉬는 메쉬 메스드는 오토로 할 건지 타워로 할 건지 클래식으로 할 건지 결정해서 지정해서 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리즈는 내가 원하는 메쉬로 디파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인크립트 3D 컴포넌트 역시 지원을 합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인크립트 되어 있는 모델에 보면 그거는 이미 만들어질 때 어떻게 메쉬를 나눌 건지를 디파인해 넣었으면 그거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두 메시 어셈블리 설정하시게 되면 같이 솔빙이 되고 결과를 내게 됩니다. HF3D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능들이 다 지원이 되게 돼 있고요. 예. 그 세팅을 그대로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옛날부터 저희 엔지니어들은 좀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필요하거든요. 예. 저희가 항상 하나의 메시어 가지고 결과를 내기에는 이미 이제 솔버가 너무나 좋아졌어요. 더 이상 좋아지기 어려져도 좋아졌는데 그래도 오래 걸려요. 그럼 뭔가를 해야죠. 방법은 극단적으로 뭔가를 확 변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분을 특정 메시를 사용해서 빨리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넣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 계속 기다렸고 잘 됐습니다. 잘 돼서 보시면 이 드론인데요. 드론 안에는 PCB가 있고요. 이 PCB 안에 패키지가 있습니다. 드론 외부 형상과 PCB와 패키지를 역시 보시는 것처럼 각 볼륨에 대해서 어디는 이니셜 메쉬를, PCB는 P 메셔로, 패키지는 클래식 메셔로, 이 드론은 타 플래시 메셔로 각을 이니셜 메쉬도 다르게 하고요. 메시어들을 다 적용을 다 다르게 해서 솔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원하는 바였고요. 이런 것들이 본사에 잘 딜버리 돼서 이런 작품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No limit. 제일 중요한 말은 no limit. 어떤 결과라도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이제 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전에도 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근데 한국 분들은 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이제 저희도 점점 그런 것들을 본사에 많이 피드백을 했고요. 빨리 나오기 위한 방법들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메시 퓨전의 극단적인 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EMC 챔버입니다. 사실 6.6m의 이런 챔버를 다 솔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이걸 왜 하지?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해서 결과를 얼마나 잘 뽑을 수 있을까 퀘스천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이걸 저희가 해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메쉬 퓨전을 사용해서 타워 메쉬와 타워 플래시 메쉬와 P 메쉬를 결합시켜서 솔빙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TV 같은 건 단순화된 구조는 그냥 P 메쉬로 쓰고요. 챔버하고 테이블은 타워 플래시 메쉬로. 그다음에 안테나는 타워 메쉬로 솔빙해서 그러니까 이거 3D 컴포넌트로 불러온 거고요. 사실 안테나에 뭐 지지대에 받침되어 있는 건 빼버리고 안테나만 공기에 붕 띄워 놓은 거고요. 어차피 모델은 전자만 잘 흡수하고 잘 내보내면 되는 거니까 안테나 이펙트 똑같이 만들어냈고 보이지 않지만 발론 다 집어넣은 상태로 만들어서 솔빙을 한 거고요. TV 컴포넌트는 역시 단순화된 모델을 사용했고요. 메쉬 퓨전을 쓰니까 스피드업이 됐습니다. 그냥 글로벌 메쉬 전체를 다 풀었을 때에 비해서 메쉬 퓨전 결과가 약 보시는 것처럼 예배 정도 3.7배 정도의 패스트한 빨라진 결과를 저희가 뽑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메쉬의 개수도 지금 최종 메쉬가 보시는 것처럼 462만 개였는데요. 약 217만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메쉬가 이만큼 줄었다는 건 스피드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결과는 거의 비슷해요. 이게 바로 저희가 얘기 드리는 메쉬 퓨전입니다. 스피드업도 됐고 결과는 똑같고 굳이 다른 글로벌 메쉬는 물론 신경 안 쓸 수 있긴 하죠. 그렇지만 이런 메쉬 퓨전을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좀 더 HFS를 잘 활용하시려고 하면 꼭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HFS 2022 R1 업데이트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메시 퓨전은 2021 버전부터 지원이 되고요. 2022부터는 당연히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원되고 있던 메시 퓨전 기능을 좀 더 enhance시키는 부분들이 R1에서 들어가야지. 이제 예전 버전은 사실 베타였는데 이제 정식으로 저희가 이제 베타를 띄고 C 플러스 메시를 쓸 수 있게끔 지금은 2022 R프니까요. 좀 더 작은 메시를 빠르게 수입할 수 있는 패스트 커머즈 조건들도 P 플러스 메시어를 사용하고 P 메시어를 사용하면서 좀 더 빨라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수입은 클래식 메시어가 제일 빠른데 얘는 너무 메시를 나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의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한 구조는 역시 클래식 메시어로 세팅해가지고 빨리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 않으면 파워 플래서 P 플러스 메시어를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2022 R1에서 BBF라고 해서 브로드밴드 패스트 수입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지금 해석하려는 구조는 여기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인터 디지털 필터입니다. 마치 이렇게 디귿자의 고리를 연결시켜 놓은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이쪽이 입력, 이쪽이 출력입니다.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데 좀 브로드한 그런 특성을 보이는 필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샤프 보통 필터는 저희가 이제 밴드 패스 필터 같은 경우는 특정 밴드만 통과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브로드하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좀 브로드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필터이기 때문에 이 필터의 통과 특성 대역이 잘 풀려야 되는데요. 그리고 해석되는 결과 대역이 좀 넓어요. 얘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 방법보다 저희가 브로드밴드 패스트 수입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수입 방법은 패스트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크리트 수입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폴레이팅 수입 세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인터폴레이팅 수입을 브로드밴드의 패스트 수입을 여러 개를 나눠가 보통 인터폴레이팅은 저희가 패스트 수입을 여러 개를 나눠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외에 새로 추가된 브로드밴드 패스트 수입은 기존의 인터폴레이팅 훨씬 더 빠르고 더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큐션 베이스 어떤 프리퀀시 디펜스 머티리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해 넣었습니다.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요거 쓰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네. 특별히 더 빨라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큰 변화가 뭐냐면 2022 R1부터는요. 저희가 보통 이제 해석을 할 때 솔루션 옵션을 다이렉트 솔버하고 이터레이티브 솔버를 사용합니다. 다이렉트 솔버는 저희가 설정된 오더로 무조건 솔빙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제로 오더로 풀어라, 퍼스트 오더로 풀어라, 세컨 오더로 풀어라. 한번 푸는 게 다이렉트 솔버죠. 가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빠른 메모리가 충분하고 CPU 코어가 많으면 쓰는 방법이 다이렉트 솔버입니다. 이터레이티브 솔버는 처음에 기본적으로 퍼스트 오더로 세팅을 하고 퍼스트 오더나 세컨 오더로 세팅을 하고 솔빙을 하다가 요 다른 부분들은 제로 오더도 한번 바꿔보고 오더를 낮춰가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지 체크하면서 계속 이터레이트가 솔빙하는 게 이터레이트 솔버인데요. 얘는 이제 이터레이트 솔버니까 한번 풀고 나서 오더를 바꾼 메시를 다시 한번 적용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긴 하는데 메모리를 적게 사용해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는 다이렉트 솔버가 굉장히 잘 맞고요. 빨리 푸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케이스는 이터레이트 솔버가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번 고객들이 어떤 걸 써야지? 이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게 참 가끔 이게 이 배신을 많이 때리니까 내가 원했던 결과들이 안 나오고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토 셀렉티브 기능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알아서 다이렉트하고 인터레이티브 솔버를 갖다 변환시키면 솔빙하고요. 충분히 빠른 결과가 레저너블하게 빠른 결과가 나오는 거를 여기 보시면 솔빙 타임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2분보다는 빠르고 50초보다는 좀 느리지만 거의 여러분한 결과를 뽑아내는 방법이 나옵니다. 3배 정도 빠르다고 얘기하는데요. 모델은 헤드하고 펀하고 헤드 팬텀 모델입니다. 이런 결과들이 나중에 이제 굉장히 좀 심플한 모델은 별 차이가 안 나지만 좀 큰 모델들은 차이가 많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레이어 컴포넌트 인 HF3D. 저희가 이제 HF3D에 컴포넌트 3D 컴포넌트가 들어갔을 때 그런 얘기를 제 본사에서 피드백을 했어요. 이 HFS 3D에 3D 컴포넌트가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3D 컴포넌트가 거꾸로 얘기했으면 HF3D 레이아웃에 HF3D 모델을 컴포넌트로 불러들일 수 있을 때 거꾸로 얘기를 한 거죠. 반대로 HF3D 안에도 3D 레이아웃 컴포넌트들을 불러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PCB 부분은 3D 레이아웃 프로젝트고요. 3D 레이아웃 프로젝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HFS3D에서 3D 레이아웃을 만드는 특정 부분만 설명할 수 있게끔 불러들여서 설명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3D 컴포넌트를요. 그럼 당연히 PCU는 어떤 메시를 사용하겠어요? P메시를 사용하죠. 훨씬 더 빠르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능들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빠르게 풀 수 있고 결과를 빠르게 낼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베타 기능이지만 굉장히 이미 나중에도 편하게 많이 사용. 메시 퓨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 다 묶어서 저희가 3D 컴포넌트에 같이 이렇게 특정한 부분을 보이지 않게도 할 수 있고 결과를 낼 수도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HF3D 유저빌리티 펑셔널리티는 메시 퓨전 기능들이 좀 더 인핸스드 됐고요. 레이어 3D 컴포넌트 기능들도 베타로 추가됐고 자동화 이런 기능들은 훨씬 더 많이 이전 버전에 비해서 빨라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메시 퓨전을 진행해서 3D 컴포넌트 모델들이 여러 개가 같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 구조들이 특정한 영역은 킵아웃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되어졌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약간 인덕터 부분의 특정 영역은 프리알리티를 높여가지고 건들지 말아라. 여기가 먼저고 이 순서부터 먼저 풀어라라고. 왜냐하면 이제 메시 퓨전 기능을 쓰거나 이럴 때 저희가 메시 리즌을 디파인했을 때 서로가 엉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이렇게 특정 영역을 프리알리티를 높여주기 위해 킵아웃을 먼저 하게 되면 문제가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이런 분들이 이제 기능으로 제공되지 않았는데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릭 아이 리진의 이제 믹스 메탈릭한 어떤 구조도 풀 수 있게끔 바뀌었고요. 트랜지언트 솔버가 인프리 솔버를 갖고 있었는데 믹스드 모달, 터미널 소프트는 다 가능해지게 됐고요. NS 트래픽 머티리얼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멀티팩션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어떤 특정한 캐시 구조에서 전자들이 방출되어지는 그런 특성들까지 풀어낼 수 있는 게 멀티팩션 솔버인데요. 이 베타 기능으로 들어갔는데 이 베타 기능에 인핸스드 세컨더리 일렉트로닉 에미션이라는 SEE 모델도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솔버에 대한 개선점은요. 다이렉트하고 이터레이트 솔버가 5G 어레이 안테나를 서빙했을 때 100%짜리입니다. 이때 서빙 타임이 다이렉트 대비 오토가 굉장히 빠르게 잡혀서 이터레이티브 솔버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다이렉트가 되게 유용한 이런 프로젝트인데 오토로 세팅하게 되면 알아서 결과를 잘 뽑아내기 때문에 빠르게 서빙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약 20배 언더 이터레이티브 설정을 잘못하게 되면 오래 걸릴 게 빨리 풀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셀러폰을 심플시킨 모델인데요. 20개의 포트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오토로 세팅하게 되면 다이렉트 솔버나 이터레이티브 솔버로 세팅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게끔 서빙 타임을 줄이는 결과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편하게 적용되어져서 2021R1과 2021R2와 2022R1에서 굉장히 빠른 솔빙 타임이 된 걸 한 23%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심플리파이 모델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차이 안 나 보이지만 큰 모델을 쓸 때는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2022R1에 HF3D 레이아웃 퓨전 기능이 지원되기 때문에 3D 레이아웃도요. 3D 컴포넌트를 불러가지고 3D 구조를 3D 레이아웃을 불러가지고 같이 어셈블리 시켜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기능은 지원되는 거죠. 그런 분이 되게 편하게 어떤 3D 구조체와 3D 레이아웃, 즉 팩업 구조를 연결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제공되어졌고요.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해서 메시를 처음에 짜는 이미지 메시 기능이 P메셔가 적용되어져서 엄청나게 빠른 설비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또 코어도 한꺼번에 다 써서 프리프로세싱을 쓸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C 플러스 메셔는 24 코어를 사용해서 테트라이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이니셜 메쉬는 코어를 여러 개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여러 개의 멀티 코어를 쓰기 때문에 이니셜 메쉬도 굉장히 큰 장점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브로드밴드 패스트식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기존의 해석 방법보다 인터폴레이팅에 비해서 굉장히 인터폴레이팅 브로드 패스트식은 시간 세이브가 많이 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1.7배 정도의 시간 세이브를 볼 수가 있고, 베이직 포인트 경우 개수도 113개 대비 24개밖에 안 되지만 에스파랄도 거의 똑같이 나오죠. 이런 게 굉장히 쓰시면서 많이 좀 빨라진 것들을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레이아웃이 3D에 비해서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개선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컨버전스 크리테리아가 서포트돼서 어떤 베리어블 베이스의 어떤 컨버전스 크리테리아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엔트리에 대해서 컨버전스 크리테리아를 체크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설정 값에 대한 실험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면서 해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3D 컴포넌트를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필드에 대한 포스트 프로세싱 기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오메트리를 실렉트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필드 덴시티를 필드 캘큘레이터에서 손쉽게 해결할 수도 있고, 그 결과들이 예전 3D보다 오히려 3D 에이시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포스트 프로세스 스피드업이 좀 됐던 게 이 버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3D 컴포넌트가 3D 레이아웃 컴포넌트가 아까 지원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3D 컴포넌트 레이아웃은 역시 그 특정한 지오메트리를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는 다른 구조가 비슷한 형태지만 다른 구조가 보이는 이런 형태로 해서 모양을 가리고 인크립트되어져 있는 어떤 특성들을 안 보이면서 그렇지만 특성은 똑같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컴포넌트 들어갔다 이런 것이 있고, 해석을 진행하시게 되면 그런 3D 컴포넌트에 의한 특성들은 3D 이펙트를 다 똑같이 넣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2 R2 HFS 업데이트 설명을 드리고 HFS 3D입니다. 2022 R2에는 플렉서블 PCB가 되게 중요한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플렉서블 PCB에 대한 특성들을 저희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됐고요. 지금 동영상이 잘 안 움직이는데, 이런 것처럼 3D 컴포넌트로 어떤 특정한 구조를 불러올 수도 있지만요. 밴딩이 필요한 플렉서블 PCB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손쉽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풀어낼 수 있는 기능이 2022 R2부터 지원이 돼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핸드폰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는 부분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가해 넣은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IC의 특정 디바이스들을 3D 컴포넌트 형태로 3D 레이아웃 컴포넌트 형태로 만들어서 인크립트되어져 있는 모델로 제공되어지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IC의 인터포저라든가 특정한 IC의 뭐 특정 부분들을 그냥 3D 컴포넌트 형태로 만들어서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특정 모델에 대해서 실제 모델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모델에 대해서도 3D 컴포넌트 통해가지고 모델을 받아낼 수가 있겠고요. 루마나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존의 방식과 다른 형태로 어떤 프로세서나 메모리 같은 것들을 옵티마이즈 시킨 그런 형태의 윈도우 버전에서는 굉장히 좀 빠른 스피드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누마를 사용했을 때 17%의 스피드업을 할 수가 있었고, 인터포저 같은 경우는 메쉬를 패러널 메쉬를 사용해서 23% 정도 빠르게 솔빙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도 이터레이트 솔버하고 다이렉트 솔버가 자동으로 잡히는 그런 기능을 충분히 활용했고요. 저희가 많은 스피드업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메시 퓨전 유틸리티는 메시 퓨전 기능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3D 레이아웃 컴포넌트에 의해서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겠고요. 3D 컴포넌트의 메시 프리얼티 역시 세팅을 해서 마음대로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라이트 웨이트 지오메트리 STA라고 하는, 저희가 사실 어떤 서페이스 구조의 어떤 모델을 심플리파 시켜놓은 그런 STL 모델은 HFS를 불러들이게 되면 모델이 잘 안 넘어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HFS의 ACIS 모델러가 2023부터 드디어 바뀝니다. 모델러가 다른 버전의 다른 형태의 모델러로 저희가 바뀌게 됩니다.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럴 때 이제 STL들을 점점 더 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능들이
지원이 되고요.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모델들, STL 지원되는 모델도 손쉽게 불러드려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진우야 들어오셨네요. 본 발표를 받으시. 예,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같이 웹상에 공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을 해석을 시작하고 알려드릴 때까지 그냥 이런 기능 정말로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배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처음에 메쉬를 짤 때 어댑티브 메쉬어를 사용하거든요. 컨버전스 크리테리아에 의해 가지고 어댑티브 메쉬가 얼마에서 실험될지를 좀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의 메쉬어만 사용하고 일정한 메쉬 알고리즘을 쓴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까 같은 메쉬 퓨전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메쉬어를 사용하면 더더욱 이제 시간 예측이 좀 어렵고요. 이거는 만들어주는 저희는 보통 어떻게 예상을 하냐, 만들어주는 메쉬의 테트라이드라의 개수 이런 것들 솔빙 포인트 갖고 저희가 이제 예측을 좀 하는데요. 그거 외에는 좀 예상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본사에 한번 피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어댑티브하고 파이널 메쉬가 나왔을 때 프리퀀시 수입 대비 얼마 정도의 예상되는 시간이 있다 이런 기능들을 한번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되게 좋은 질문 하셨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한번 피드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되시는 모르겠네요. 로우메 그다음에 이제 HFS HPC 퍼포먼스는 뭐 항상 좋았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이거 설명드리긴 뭐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기능들이 위해서 메쉬 어댑테이션이라든가 인핸스드 오토 S 매트리스 올리 솔버 요거는 이제 S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한 솔버인데 필드를 안 구하고요. 굉장히 속도를 많이 빠르게 하고요. AMD 매스 라이벌리 다이렉트 애드레스 솔버에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좀 새로운 건데요. AMD CPU만 특화된 그런 장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추가적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엑셀레이트 메쉬 퓨전 솔버 엑셀레이트 하면 좋겠죠. 멀티노드에 대해서 이걸 서빙할 수 있는 노드가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개의 노드에서 이제 마치 디바이드 컨콜 역시 메쉬에서 적용시키는 거죠. 나눠서 풀어서 묶어서 스피드업하는. 또 누마 프로세스 실행하게 되면 누마 머신들은 보통 기존의 머신들에 비해서 굉장히 최적화된다면 빠른 스피드업을 낼 수가 있습니다. 최적화 안 되면 더 늦을 수도 있죠. 누마는요. 하여간 이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윈도우 머신에서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업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이게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잘하면 굉장히 이게 어스펙트 레이쇼를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 진짜 메쉬를 나누는 게 어려운 구조거든요. 이런 구조에서 페럴 메쉬하고 하이 퀄리티 메쉬를 뽑아냈다. 그래서 다이솔버 메쉬를 썼고요. 이 샘플을 빨리 나왔다. 그림이죠. 저게 되게 중요한 그림입니다. 저게 앞으로도 많이 여러분들이 꼭 원하시는 아마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ACIS 모델러가 2023부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사용을 하겠지만 다 이걸로 바뀌는 바로 뭐냐면요. 패라소이드 커넬이 ACIS 커넬을 완전 대체를 하면서 3D 모델러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기능은 2022 R2부터 베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오메트리 커널 옵션을 켜주게 되면 자동으로 ACIS 모델을 변환시키고요. 모델을 사용하는 여기 보면 P 보이죠? P. P가 파라솔이드 모델 커넬이 동작했을 때 모양입니다. 자동으로 컴포팅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인크립트 모델을 지원 안 하고요. 다른 인크립트들은 다 지원해서 파라솔이드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드리면 자동으로 쫙 ACIS 커널을 만들어줬던 오브젝트들을 다 불러드리게 되고 어쩌고저쩌고 언더바 컨버티드라는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새로 세이브를 하게 되면 얘는 파라솔이드 모델로 만들어진 프로젝트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졌고요. 2023 R1부터는 넥스트 이어부터는 이제 파라솔이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컨버팅을 시키면 ACIS 모델러가 아니라 파라솔이드 커널을 이용한 해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을 한번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아까 S7 같은 것들이 파라솔이드에서 훨씬 잘 지원을 하고요. 이런 분들이 HFS 쓰시면서 지금까지 어려웠던 잘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힐링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크게 단축시키고 좀 더 좋은 지오메트리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계기로서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컨버팅 했을 때 옵션을 세팅해서 넘어오게 되고요. 컨버팅 방법은 퀵, 스트릭, 오토 등등인데 보통 오토에 스트릭을 하시게 되면 밸리데이션 힐링하면서 자동으로 파라솔로이드 커넬로 컴퓨팅에 넘어오게 될 겁니다. 2022 R2의 3D 에이어 업데이트는요.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플랫폼 PCB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데모 동영상이 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요. 일단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관련된 데모 동영상과 이런 것들은 보내드립니다. HF3D 에어 컴포넌트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잘 보이지도 않는 블랙박스 형태로 얘는 지금 IC의 스파라 인버터죠. 이런 스파라 인버터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불러들여가지고 사용하시게끔 바뀐다는 얘기고요. 인크립되어 있으면 보이는 모습은 블랙박스 형태로 연결된 자만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IC 컴포넌트들을 불러다가 쓸 수가 있다면 지금까지 이제 해석하기 어려웠던 실제적인 IC의 부분들도 HF에 적용시켜가지고 풀 수 있는 3D 레이아웃입니다. 물론 키메시어 사용하셔야지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DDS를 저희가 불러드리는 컴포넌트 지오메트리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컴포넌트들을 갖다 DDS 파일로부터 제너레이션 시켜서 인크립트를 만들고요. 얘를 바로 저희가 PDK 형태에 추가시켜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사실 이제 앞으로 HFS의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IC 쪽에 HFS가 더 쉽게 지금은 이제 HFS 말고 별도의 레퍼런트리 들어가 있는데요. 그 HF 더 많이 집중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IC 디자인 모델러라고 하는 것도 베타로 들어가 있는데요. IC를 실제로 불러올 수 있는 디자인 모드가 있어요. IC 디자인 모드 키시면 3D 레이아웃은 현존하는 NC 스튜디오에서 가장 빠른 레이아웃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도 손쉽게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층이 많고 DDS 파일이 굉장히 데이터가 크다면 엄청나게 큰 IC 데이터는 불러드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툴 중에 얘밖에 지금 기능이 없고요. 3D 레이아웃으로 이 작업을 진행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IC 디자인 모드라는 게 들어갔고요. 좀 더 빠르게 이런 IC 컴포넌트,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를 불러올 수 있게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플렉서블 PCB는 손쉽게 3D 레이아웃에서 저희가 컨버팅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고요. 필드 네스트라든가 메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3D 레이아웃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플렉서블 PCB를 3D 레이아웃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션은 EMA 될 것 같은데요. EMA 3D 케이블은 저희 FTTT 솔버입니다. 기존에 SI 웨이브와 FTD 이러한 인테그레이션 되어져 있는 환경과 두 개가 묶여지게 되면 SI와 HFSS 대비 장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FTT는 기본적으로 전달되어지는 특성들만을 보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로스톡이나 쉴딩이나 SIPI 관점에서 더 많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고요. 이 AAMS3도 사실 개발되어진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베리데이션 되어 있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캐퍼빌리티를 더 많이 늘려주고 커시뮬레이션에 막강한 그러한 기능들 제공할 거라 생각됩니다. 이건 SIA로 만들어진 PCB를 저희가 FT 솔버에 인테그레이션 시켜서 솔빙을 하기 위해서 소스를 디파인한 거고요. DQ, DQS 클럭들을 저희가 선택해서 특정 포트 시그널을 집어넣은 결과들이 니어필드 결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결과들을 저희가 이 필드를 프리퀀시에서 추적해 보게 되면 100메가에서 가장 크게 이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신호를 특정한 PCB 특성을 갖다가 이런 PC 케이스의 특정 PCB 영역에 주사해서 니어필드 데이터 이 안에 들어가서 필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EMA 3D의 큰 특성입니다. 탑뷰하고 사이드 뷰를 저희가 확인해 보면 굉장히 FTD 솔버기 때문에 메시어가 그렇게 타이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필드 데이터 완전히 플러스 깨끗하지는 않지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PCB, 갈릴레오 같은 PCB도 집어넣어가지고 솔빙할 수 있고요. 이 영역이 PCB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 케이스의 안쪽의 필드하고 바깥쪽의 필드를 특정 주파수에서 이렇게 플롯해서 어떻게 어떤 주파수가 많이 치고 나오고 안 치고 나온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프리큐시 응답 특성이고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런 PC나 이런 것들에 대한 쉴딩 이펙트뿐만 아니라 핸드폰과 핸드폰의 USB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을 때,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이 USB 케이블이 안테나 이펙트가 어떻게 발휘하는지 그런 것도 역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만들어진 PCB 구조를 핸드폰 안에 집어넣어서요.
SI가 보이는 PCB인데요. 집어넣어서 여기다 소스 인사해서 USB 데이터를 링크를 시키고요. 필드 데이터에 가지고 실제 핸드폰 케이스에서 또는 연결되는 케이블에서 어떻게 방사되어지는지를 갖다가 FP 솔버스 풀어서 EMA3D에서 결과를 본 겁니다. 이런 이펙트가 이 케이블에 의한 안테나 이펙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서브 기르드 기능이 지원돼서 마치 메시 퓨전처럼 특정 영역에 새로운 메시를 많이 집어내는 서브 그리드를 써서 좀 정확하게 결과를 볼 수 있고요. SI 필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더 서브 그리드 메시를 사용하지 않고 소스로 쓰고요. 특정한 PCB를 서브 그리드 써가지고 솔빙하게 되면 좀 더 특정 PCB 영역에서 자세한 결과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 EMI, EMC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EMA 3D 케이블은 굉장히 막강합니다. 40년 정도의 베리션 헤리티지를 갖고 있고요. 저희 이제 SI랑 결합시키게 되면 좀 더 편하게 소스와는 링크시켜서 쓸 수 있는 좋은 펑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HPC 테크놀로지가 역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결과, 멋진 결과를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 한번 적용시켜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뭐 궁금한 내용 있으면 저 개인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각처를 나중에 공개해 드릴 테니까 같이 전화 주셔도 상관없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로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강좌가 끝나더라도 Q&A 세션에 또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